자, 유추 해석 금지 위반이 되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본래의 이 원지문과 비교되는 지문이 같은 지문인지 다른 지문인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1번 보면 이 원본이 본래의 지문이잖아요. 그리고 비교되는 지문이 이 정본인데 이 원본과 정본이 같으면 이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르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 본래 지문을 비교되는 지문에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8조가 형법 각치에 가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작성한 서류를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본은 뭐예요? 정본은 그 원본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작성해주는 문서가 정본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판결 정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래서 이 원본과 이 정본은 같은 단어다 아니다? 같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래의 지문을 비교되는 지문에 갖다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갖다 적용하게 되면 가지고 와서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이 정본을 그쵸?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정본이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원본 불실기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본래의 지문을 제가 검은색으로 밑줄 긋게요. 밑줄 긋고 비교되는 지문, 지금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했으니까 비교되는 단어를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친다. 그래서 이 원본이란 단어와 정본이란 단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원본을 정본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28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만약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다. 이런 말입니다.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뜻이죠. 자, 됐고. 자,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자, 207조 3항이 자,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조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이 통용이라는 단어 있죠? 이 통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강제 통용력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쵸? 우리나라 화폐 있죠? 우리나라 화폐 지폐. 우리나라 화폐 지폐를 우리가 식당 가서 또는 매점에 가서 제시하면 주면 그 점원은 그 돈을 받잖아요. 거부할 수 없죠. 그렇죠? 왜 동전을 갖고 왔느냐? 지폐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을 주면 동전을 받는 것이고 지폐를 주면 지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통용이라는 단어는 강제 통용력을 지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 색깔 칠한 글씨 보세요.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렇죠? 통용이 아닌 거지. 그렇죠? 설령 이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는 화폐가 강제 통용력이 있을 것이라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제 통용이 없는 거잖아요. 강제 통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용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용과 강제 통용을 갖지 아니한 지폐는 같은 단어가 아니죠.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요 색깔 칠한 글씨에 통용이라는 이 207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 가능성까지 그렇죠? 오인 가능성까지 포함시켜서 이 단어를 확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통용이란 말은 뭐다? 통용이란 말은 여기 있잖아요. 강제 통용력을 지닌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 통용이란 단어는 강제 통용은 없지만 오인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는 통용이 아니기 때문에
통용이라는 단어를 이것까지 통용이라고 보게 되면, 그렇죠? 이것까지 통용이라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통용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이 죄형법정주의, 특히 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확실히 이해를 하려면 강론책을 공부하고 와야 돼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전부 다 강론책에 나오는 중요 판례들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처음부터 이런 판례를 건드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는 강론책까지 다 배우고 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자, 1번도 중요한 판례이고, 2번도 중요한 판례이고, 무수히 출제가 많이 된 판례들이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중요한 판례고, 4번도 중요한 판례고, 전부 다 강론 판례입니다. 자, 243년대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요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게 사실관계거든요.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했는데, 과연 이 피고인을 요 사실행위에 대해서 243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음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거든요. 파일. 요 파일인데, 요 파일이, 자, 구성요건 읽어볼게요. 이게 문서냐, 도화냐, 필름이냐, 기타 물건이냐, 이 네 개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되거든요. 하나에 해당되어야지 243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파일이 문서는 아니잖아요. 그쵸? 탈락이고. 파일이 도화는 아니잖아요. 탈락이고. 파일이 필름은 아니잖아요. 탈락이고. 문제는 이 파일을 기타 물건으로 보아서 243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다퉈진 사건인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이 파일은 기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 기타 물건이 아닐까요? 그것은 보세요. 이 기타라고 하는 단어가, 자, 여기 기타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열거된 문서, 도화, 필름과 나란히 병렬적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와 도화와 필름과 대등관계잖아요. 대등관계. 대등관계이면서 병렬관계잖아요. 따라서 기타라는 단어는 앞에 문서나 도화나 필름이 재물성, 물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타 물건도 재물성, 물질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나 도화나 필름 같은 재물성, 물질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물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서나 도화나 필름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잡히지만 파일이 잡힙니까? 파일이 USB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파일이 손에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물건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파일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43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두냐면, 여기 기타 물건 나와 있죠. 기타 물건. 이 기타 물건 검은색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 파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기타 물건과 파일은 동일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243조를 끌어다가 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서 여기서 검은색으로 여기 밑줄 그어놨죠. 그리고 여기도 통영 밑줄 그어놨죠. 그렇죠? 기타 물건 밑줄 그었습니다. 빨간 펜 들으시고 정본 동그라미, 그리고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아니하는 동그라미. 됐나요? 그래서 이 검은색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적용하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에 원본을 적용시켜 버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통용이라는 말에 오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포함시킬 수 없어요. 포함시키면 유추입니다. 유추. 자, 여기서도 4번도 보시면 일단은 이 재물을 밑줄 그으시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 밑줄 그으시고. 됐어요? 자, 보세요. 4번 보세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되느냐,
우리 절도죄 객체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죠. 절도죄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닙니다. 객체가 재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한 재물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절도죄 객체인 재물로 보아서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가 다 터지는데 여기 볼게요. 절도죄 객체는 재물이라고 재물로만 한정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파일도 뭐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도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절도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정보를 복사해서 출력을 해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자, 색깔칠한 글씨.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하거나 이를 출력해 가져간 것을 가지고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니까. 없다. 절도죄가 되려면 재물성을 띄어야 되는데 정보는 재물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출력을 해서 가져간 것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절도죄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고 우리 강론책 가면 다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컴퓨터 사용 사기죄인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객체가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 이득죄다 이렇게 말하죠. 절도죄는 재물만 객체가 되지만 반대로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순수 이득죄이기 때문에 이익으로만 한정됩니다. 그렇죠? 요 이익이 이제 객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그러면 이 현금이 재물입니까? 이익입니까? 만약에 이익이라고 하면 컴퓨터 사용사기죄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재물로 보면 컴사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현금이 재물입니까? 이익입니까? 재물이죠. 재물이란 말. 이것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지 재산상 이익이 아니죠.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컴사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걸 하게 되면 유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밑줄 그었죠? 검은색 밑줄 그었죠? 검은색 걷고요. 검은색 밑줄 걷고요. 이 검은색 밑줄 그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치셨죠? 색깔 칠해다.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됐어요? 됐어.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6번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 배웠죠? 권리행사 방해죄 강론책에서 배운 겁니다. 초보자는 강론책 보고 오세요. 여기 취거라는 말이 나와. 취거. 자, 취거라는 말의 해석이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취거야. 취거는 뭐다?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게 취거라고. 자, 봐요. 강론책에서 설명드렸는데 절취가 있고 강취가 있잖아요. 그치? 이건 절도죄에서 나오는 말이고 강취는 강도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편취가 있죠. 편취는 사기죄에서 나오잖아. 사기죄. 그쵸? 이 절취나 강취는 밑에 의사에 반해서, 그쵸?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오는 게 절취입니다. 강취고. 편취는 뭐야? 편취는 하자 있는 하자가 있는 의사에 기하여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뭐였어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그쵸? 자기 소유, 뭐 자기 점유로 옮긴다.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다. 옮기는데 절치나 강치는 의사에 반해서 옮기는 것이고 편치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면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나오는데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뭐가 나와? 여기 취거 나오죠. 취거. 이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였죠. 지금 뭐야? 지금은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 타인 점유물을 이렇게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이 취거와 이 절치 아니죠. 편치죠. 편치 아니죠. 절치죠. 절치 강치와 취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절치 강치는 타인 소유고 취거는 자기 소유야. 요 차이밖에 없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 절치 강치는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취거도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절치 강치와 취거의 차이점은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오는 건 똑같은데 그게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 객체에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취거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취거가 아니야. 취거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온다는 말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즉 여기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자기 소유 타인 점유를 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를 그 사람에게 사기쳐 가지고 즉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말은 취거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지.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거라는 말을 만약 그것까지 의미를 확대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강력체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즉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그쵸? 다시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타인의 점유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것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 요런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하자 그 사람의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그건 취거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것을 그 점유자의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취거 의미가 없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까지 만약에 취거로 해석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추 해석이고 확장 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내용이. 이것도 뭐 강력책 가면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됐고. 자, 225조가 공문서 변조죄 위조죄인데 여기 객체인 공문서는 그 의미가 작성 주체죠. 공무소나 공무원이 이 직무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를 이제 공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문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약 등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에 의해서 공무 관련된 업무 일부 대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거는 작성 주체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민간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계약 등에 의해서 작성한 공무 관련된 업무를 일부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작성한 주체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서로 볼 수가 없다. 이것까지 공문서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시중은행이죠. 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 직원이 공무원인가? 농협 직원이 공무원이에요. 국민은행에 다니는 은행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이 공무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시중은행을 공무소로 보면 유추가 되는 거고 공무원으로 보면 그야말로 유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에 있는 세금수납 영수증 있죠? 그치? 세금을 은행에다 납부하잖아요. 그치? 그럼 납부 영수증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문서가 아니지. 그래서 이걸 공문서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번도 보시면 역시 똑같은 판례입니다. 여기서도 공문서 나옵니다. 공문서에서 작성 주체는 공무소 공무원인데 그 주체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등이다. 계약등. 그쵸? 계약등이다. 여기도 보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협회 임직원. 이 협회 임직원이 공무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보게 되면 유추고 이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 수리 통보서 이것도 공문서가 아니다. 공문서로 보면 유추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사무사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도 공전자죠?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전자기록은 역시 이 주체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므로 주체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벌하면 유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계약 등이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판례들이죠. 여기도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공무원이지. 공단 똑같아요. 공단 똑같아. 됐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이 검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취거입니다. 취거는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취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거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취거가 아니죠. 취거로 보면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고 공문서는 작성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작성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시중은행의 임직원이나 역시 은행은 공무소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예가 영수증이다. 여기 계약 똑같죠? 똑같고 협회 똑같고요. 대폐차 수리 통보서 공문서 아닙니다. 공문서로 보면 유추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색깔 칠하고 공단 색깔 칠하고 공단 색깔 칠하고 공단 색깔 칠하면 돼요. 그쵸? 구조 똑같죠? 똑같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옵니다. 어떨 땐 뭐 7번 내고 어떤 땐 8번 내고 어떤 땐 9번 내고 그래요.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